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경찰의 집회 장소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퀴어 축제 반대 단체들은 행사를 아예 금지시켜달라며 역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행정통합과 신공항건설 등 당면한 지역 현안 사업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장의 갈등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상생과 화합을 외치던 대구 경북이 중요한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는 막상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광역지자체를 이끄는 수장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갈등과 대립에 앞장서는 양상인데 자칫 당면 현안들이 표류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대립에 이어 통합신공항 건설을 두고서도 거친 말이 오고 갈 정도로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홍 시장이 경북도와의 의견 차이, 경북도의회의 반대 등을 문제 삼아 통합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의성군과 경북을 향해 때를 쓰고 있다거나 대구시 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홍 시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애로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고 본질과 다른 문제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왕조 시대도 이거 할 수 없어요. 지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듣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대뜸 욕이나 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시도지사는 분명히 잠시 왔다 갑니다. 잠시 왔다 가는 사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홍 시장은 앞서 신공항 건설이 늦어지는 것은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군의 무리한 요구 탓이라고 비판하며 억지와 떼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생과 화합을 외치던 두 단체장. 정작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심한 갈등을 빚어 지역 주민들은 중요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표류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가 경찰의 집회 장소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퀴어 축제 반대 단체들도 행사를 아예 금지시켜달라며 역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퀴어 문화축제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경찰이 행사 장소를 제한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습니다. 행사 장소인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총 2개 차로지만 경찰이 차로 1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하라고 집회 제한 통고를 한 건 사실상 집회 금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 퀴어 축제는 지난 2019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2개 차로 모두를 이용해 열려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퀴어 축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했는데 갑자기 올해 교통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1개차로 금지 통고를 내렸던 것이 객관적인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리고 집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다.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다. 뭐 이런 3가지 정도의 요지로 기독교를 비롯한 퀴어 축제 반대 단체들은 행사를 아예 금지시켜달라며 역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배달 오토바이까지 전면 차단하는 행사는 퀴어 축제가 유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행사 당일 3,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맞불 집회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문호점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해서 계속 과태료 내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불법으로 도로 점거해서 과태료 내면서 불법으로 노점 행위하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허가 받고 세금 내는 상인들은 배달 오토바이 차단하고 하루 장사하지 마라. 버스까지 1,500대 틀어막고 시민들도 다니지 마라. 우리 이제 집회해야 되니까.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행사 당일 경력을 배치해 단체들의 물리적인 충돌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퀴어 문화 축제는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취지의 성소수자들의 축제로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찬반 여론도 팽팽합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에는 축제를 막으려는 대구시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경찰 간의 초유의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 고래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선정됐습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올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인데 달서구가 총 380억 원을 투입해 배수 펌프장 구축을 포함한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천희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래천은 달서구 장기동과 용산동을 지나는 복개천입니다. 와룡산에서부터 시작해 지방하천인 대명천 합류지점까지 2.3km 모든 구간이 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대명천은 계획 홍수위 3.7m로 설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합류부인 고래천 관로의 높이는 2m에 불과해서 역류 현상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명천에 불어난 물이 고래천 복개도로 맨홀을 통해 인근 도로와 저지대를 침수시키는 겁니다. 물이 저쪽에서 안 빠져가지고 이쪽에서 밀고 올라와가지고 이거 뭐 물이 탁 이러 올라. 몇 번 있었어요. 해마다 비만 오요만. 행정안전부는 고래천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자연재해 예방에 국비 1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달서구는 총 38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5년 동안 고래천 정비에 나섭니다. 분당 2,400톤을 하류로 보낼 수 있는 배수 펌프장을 신설하고 우수관로 2.3km 전 구간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래천 자연재해 위험 지역이 개선되며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적의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달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래천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나등급을 받은 복개천으로 재해로 건축물이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번 정비 사업으로 물이 하류로 흐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의왕시의 한 가정집에서 멀티탭 과부하로 불이 났는데요. 혼자 집에 있던 초등학교 학생 3학년 학생이 발빠르게 대응해 다행히 큰 불을 막았습니다. 소화기를 처음 사용했지만 학교에서 또 아빠에게 배운 대로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인 최승건 학생을 권예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의왕 덕장초등학교 3학년 1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한창입니다. 이중 유난히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실제로 집안에서 불이 났는데 재빠르게 대응해 큰 사고를 막아낸 최승건 학생입니다. 발화 장소로 지목된 당시 집안 멀티탭엔 에어컨과 안마기 등이 꽂혀 있었습니다. 혼자 집안에 있던 최군은 거실 멀티탭에서 과부하로 인한 불꽃이 일자 재빨리 두꺼비집이라 불리는 누전 차단기부터 조치했습니다. 그리곤 소화기를 가져와 불 끄기를 시도했습니다. 최군은 실제 소화기를 처음 사용해본 탓에 잠시 당황했지만 평소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침착하게 떠올렸다 말합니다. 배운 소방훈련에서 배운 거랑 아빠가 알려주는 차단기 내리는 거랑 해가지고 불을 끄려고 했어요. 학교에서는 소화기로 하면은 꺼진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잘 안 꺼졌어요. 최군은 주변의 관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화재 대피 요령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용감하면 좋겠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하고 선생님도 잘한 거라고 하고 그런데 대피가 더 안전한 거라고 하긴 했어요. 한편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상황을 초등학생이 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왕 소방서는 용감하게 대응한 최군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포항과 강원도 삼척을 잇는 동해선철도가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운행을 시작하면 경북 동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구동규 기자가 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으로 임시 폐쇄된 장사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2월 동해선이 개통되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부터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해선의 포항과 삼척 구간이 오는 12월 개통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시설물 검증 시험에 돌입해 철도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12월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갑니다. 시설물 검증 시험이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종합 시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열차가 이제 또 실제 열차를 운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12월 31일 날 개통을 할 예정이죠. 국토교통부는 포항 삼척 166.3km와 기존 삼척 동해 6.5km를 전철화해 최고 시속 150km의 급행열차와 완행열차를 우선 투입합니다. 울진과 포항 등 동해안 지자체는 동해선 개통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주차장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취객버스 탈락하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그 편도 요금만 하면 요 왕복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동해선 전철을 타면 포항 울진 35분, 포항 삼척은 5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차 운행 횟수와 시간 등은 철도 개통이 임박해서야 확정될 전망입니다. 위로는 강릉, 아래로는 부산까지 연결되는 동해선. 그야말로 새로운 동해안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11월 설계비를 반영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사를 기다려왔던 달서구민들은 대구의 새로운 청사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천희열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단은 오는 11월 대구시의회에 신청사 설계비를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달서구는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대구시의 설계비 반영 의지 표명으로 가시화됐다며 앞으로 신청사 건립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기다려왔던 달서 구민들도 신청사가 시민을 위한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주변 상권 및 주거공간 개선까지 고려한 종합계획을 구상하여 대구의 미래의 위상을 견인해야 한다. 대구의 제도약을 위한 신청사 건립 다시는 중단되지 않도록 대구 시민의 염원을 담아 전력을 다할 것이다. 대구시 신청사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회는 예정 부지의 분할 매각 없이 원안대로 신청사가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사가 우리 국내뿐 아니라 외국까지 모든 분들의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서 외국인들이 대구를 방문할 때 꼭 시청을 갖다가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의 어떤 따뜻한 사랑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청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당장 4,817억 원이라는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구시의회는 공유재산 매각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재원 마련의 핵심은 우리 성서행정타운을 매각 결정으로 물꼬를 텄다. 물꼬를 튀고 이제 기업 명품관 또는 수성구청에 한 자리 요거만 3개만 해도 약 3천억 이상이 바로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내년에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거쳐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오는 2030년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가 30년 뒤에는 전체의 40%를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인구는 10년 뒤 200만 명 선이 무너질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약 2,166만 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1인 가구는 전체의 34.1%로 738만 9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28년 뒤인 2052년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41.3%까지 급격히 늘어날 거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 때문으로 10가구 중에서 4가구 이상은 1인 가구가 되는 겁니다. 4인 가구의 비중은 6%대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80세 이상 가구가 2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26명인 평균 가구원 수는 10년 뒤면 2명 선이 깨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22년 2.26명에서 2052년 1.81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저출생으로 자녀 수가 감소하면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의 인구 감소폭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대구의 인구는 236만여 명, 10년 뒤에는 200만 명 선이 깨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8년 뒤에는 179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역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재 전체 연령대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연령은 47.3세지만 2052년이 되면 59.7세까지 올라갑니다. 통계청은 2052년이 되면 대구의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5배 이상 많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 별빛 천체 전문 과학관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가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관 설립과 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달서구병 권영진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2달 만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정부나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던 달서 별빛 천체 전문 과학관 건립에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우리 달서구 아이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별빛 천체 과학관을 대구시나 달서구가 건립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국비뿐만 아니라 교육청 교육 예산까지도 설립 예산, 운영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달서구는 지난 2021년부터 별빛 천체 전문 과학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면적 2,500제곱미터 규모의 과학관 건립을 위해 19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필요했지만 달서구가 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서 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절실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예산 지원의 물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별빛 천체 전문 과학관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 학교 교과가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가슴에 천체에 대한 꿈과 희망과 상상을 심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서 별빛 천체 전문 과학관은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와 서구, 남구, 달서구에는 9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과학관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건립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곳 달서 별빛 캠프 내 별빛 천체 전문 과학관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가 본청과 산하사업소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 16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은 단순 조무원 1명과 상수도 검침원 2명, 청소원 8명 등 총 16명입니다. 자격 요건은 거주지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단 청소원의 경우 55세에서 65세 사이만 가능합니다. 원서는 오는 24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선발된 인원은 내년 1월부터 근무합니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이 서면 시정 질문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황순자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쉽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소방력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하와 같이 밀폐된 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설비를 지상으로 이동하도록 이전 설치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례가 3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통행료 미납 사례는 2,993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납 사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1,929만 건과 비교하면 55.1%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서구가 오는 31일까지 제36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달서구에서 3년 이상 살고 있는 구민으로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 봉사와 나눔 실천, 교육과 예술진흥 등 3개 부문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관 내 충전소 14곳에 질식 소화포를 설치했습니다. 질식 소화포는 공기를 차단해 불을 끄는 방식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내당 사동의 한 저장강박 의심 세대를 방문해 마대 40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센터는 새 가구를 드리고 가구 내 방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 16명을 선발합니다. 장학금은 250만 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장이나 근로자 당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된 이후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의 갈등이 발원 수위까지 높이며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지금 두 지자체장의 자존심 싸움이 시민들 입장에선 좋게 보일 수 없는데요. 자존심보다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두 사람이 더 잘 알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